해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실제로 사업도 해보셨으니까, 예. 네, 실제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우리나라 경기 좀 어떻습니까? 경기. 네, 좀 경제가 어렵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한테 주변에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저는 계속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의 가장 큰 축이 자영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경기가 좋으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은 특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이 번 돈들이 노동자들한테 돈이 가서 노동자들이 내수 소비가 되고 소비가 된 돈이 다시 돌아야 되는데 자영업 쪽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왜 잘 안 도는 겁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이 점차적으로 어렵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한 10년 전 이전부터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그동안의 인식은 뭐였냐면 자영업자들은 노조나 뭐 어떤 대기업 단체들처럼 이렇게 뭉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다 각 개별 개인들이었어요. 장사가 안 되고 나빠지는 현상을 뭘로 받아들였냐면 각 개인들의 문제, 능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맛이 없어서. 그렇죠. 외부의 사람들은 너는 네가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인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대규모로 이제 사람들이 자영업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 저는 최저임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거는 사실 작아요. 별로 안 됩니다. 사실 임금이 뭐 얼마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졌다.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차지하지 않지만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를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든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각 개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어려웠다라는 인지를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이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고 막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제 위기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공감대를 느끼게 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기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자 우리나라 자영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갔냐면 계속 망해가는 사람들은 있는데 문제는 밖에 있는 회사원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했던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는 취업자들이 자영업 쪽으로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해서 나가는 사람 생기고 새로 진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일종의 돌려막기가 계속 지금 10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이 위기다라는 인식이 딱 강해지면서 새로 진입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위기네? 나는 어떻게든 회사에 남아있어야지. 회사원들은 그게 좀 있었어요. 회사가 막 힘들고 이러면 나 빨리 때려치고 장사나 해야지. 예, 이런 인식이 굉장히들 다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영업이 위기다라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나도 조심해서 가야지. 한번 그냥 월급 받는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돈 써야 되는 사람도 계속 이제 경기가 위기다니까 안 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돈 안 쓰게 하는 요인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지금 52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명람법도 그렇고 지금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그 법이 하나 생길 때마다 매출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녁에 이 가게에서 저녁 먹는 사람들이 업무지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줄었어요. 저도 상암동에서 가게를 했었는데 저녁에 예전에는 막 손님을 감당하지 못해서 막 했다가 요즘에 굉장히 안 가요. 저녁에 손님들이 안 오고. 근데 이런 인식이 없을 때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해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게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건드려서 어려워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게 위기다라는 인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조심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해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가계 대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정책이 더 지금 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사실 옛날에는 다 대부분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거치로 갔었거든요. 거치로 해서 이자만 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모든 이제 대출 상품이 거치 없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요인은 되는
됐는데 문제는 거치로만 쭉 지금 몇 년째 살아와서 이 생활에 적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내가 만약에 월급자들이 월급 400만 원 받아요. 그럼 그걸로 쪼개서 해서 이자 나가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해서 딱 했는데 갑자기 원리금 균등이 딱 들어가서 이자에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써야 될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강제저축이죠, 이게 일종의.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태계 자체가 이미 거기 그걸에 적응되어 있는데 이자만 쓰도록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걸 급격하게 한꺼번에 다 원리금 균등으로 가서 강제저축을 하고 있으니까 은행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해야 될 소비 주체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 지금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 요소가 되지 않냐.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시적으로는 이 어려움을 당장 다 겪어야 하는 거는 맞죠. 이거를 좀 완화시켜서 어떻게 좀 그걸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만큼 이렇게 천천히 좀 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드는 거는 현장에서 제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다 어렵네요. 네, 쉬운 게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도 힘들고, 예. 다양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실거주자도 힘들고. 자꾸 어떻게 보면 정부 욕하는 쪽으로 저도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맞는 정책이긴 한데 너무 이상주의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예,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맞는 방향이다라는 것도 인지가 되긴 하는데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할 때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정책을 짜서 실행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죠.